진짜 급박한 계엄이었다면 막 총성이 오가고요. 진짜 유혈 사태가 나고 이러면 이게 누가 사진 찍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그걸 아니냐? 변호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사람이 누가 찍어주냐? 예. 지금 사진 찍을 여유가 있냐? 진짜 급박하다면 급박한 게 아니지 않았느냐? 예.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소정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안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헬기가 날아다녀요. 장갑차가 와요. 시민이 목숨으로 장갑차 앞에서 막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급박하지 않다면 어느 게 급박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다 증언 나오잖아요. 윤석열 씨가 전화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4인 1조로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얘네 전화 오는 건 체포에 대해서 국회 막는 거에 대해서 막 계속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넘는 사진도 아니고요. 국회 출입문의 추후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매달려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조금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잘못된 사실을 고지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지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아유, 저 제 말도 좀 들어보셔요. 증인께서 뭐 경험하거나 저 들은 사실 위주로 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출입문을 막고 네. 국군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국군의 무기를 탈취하려고 하고 군용문을 빼앗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통으로 국군을 폭행한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었어요. 오히려 폭도 테러분자들이었거든요. 그런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국회 내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까? 먼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는 계엄 초기에도 일부에서 그런 주장하기도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연출해서 사진 찍었다는 주장을 1년 지난데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재판을 갖다가 자기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코미디 다큐를 찍는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월담을 해서 넘어가는데 저걸 조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사진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예. 물어보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요. 국회 비상업무관 같은 경우는 국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를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 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니 내 업무 관련해서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검사도 야 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더 웃긴 건요. 이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마치 시민들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모였고 소화기가 분사된 것과 관련해서 폭도다, 테러리스트다, 군인들의 총을 뺏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예산 폭거 등을 하니까 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이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한 것은 시민들이 폭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회에 출동한 것이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요. 예. 정말 속아 웃을 일인 것 같고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들이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TV로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참 독특하신 분들이다. 예. 역사에 좀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잠깐만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 비상업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런 질문하니까 나는 비상 대기 업무 관련해서 증언하러 나왔는데 왜 그런 질문하냐고 증인이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정표 지금 재판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뭐 저분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정의신문은 뭐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장이요. 그 급한 상황에 예. 국회 담을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진이 공개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급하면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아니 이분한테 그러니까 지휘해야 누가 되는 찍은지 거죠? 모르니 예. 이게 의장실에서 제공한 사진인다.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찍어줬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좌진이 찍었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담 넘어가는 사진을 뒤에서 한강에 찍고 있냐 이 말이 비상계엄에 이 급박한데 예. 누가 찍었냐? 당신이 찍어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진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도 담 넘어갈 때 아마 유튜브 방송했을 겁니다.
이 비상 상황에 예. 죽고 사는 이 비상 급박한 상황에 우리 진짜 6.25 만약에 북한이 전쟁이 났다. 예. 이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너무 한가하게 본인들도 이게 뭐 대단한 계엄은 아니다. 이미 곧 해산될 계엄이고 몇 명 안 되니 좀 이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지 진짜 급박한 계엄이었다면 막 총성이 오가고요. 진짜 6월 사태가 나고 이러면 이게 누가 사진 찍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거 걸 아니냐? 변호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사람이 누가 찍어주냐? 예. 지금 사진 찍을 여유가 있냐? 진짜 급박하다면 급박한 게 아니지 않았느냐? 예.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소정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안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헬기가 날아다녀요. 장갑차가 와요. 시민이 목숨으로 장갑차 앞에서 막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급박하지 않다면 어느 게 급박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다 증언 나오잖아요. 윤석열 씨가 전화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4인 1조로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얘네 전화 오는 건 체포에 대해서 국회 막는 거에 대해서 막 계속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체포명단 얘기하고 여인영 체포명단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이 사실이 예를 들면 개몽령이라고 설명하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니 국회의장이야. 그 담을 넘어갈 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절박한 역사적 상황을 갖다 기록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라도 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게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 사진 나중에 찍은 거잖아요.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등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내용들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형량을 줄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정치적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앉아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저런 행위는. 예. 하나 더 얘기를 보면 글쎄요. 지기현 판사가 뭐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들이 시간이 좀 걱정할 일이 많이 아닙니다. 많이 걸리니까. 재판장님, 검사들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들어야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들어야지 밤새도록 해도. 그 이하상 변호사님이 막 화를 내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상대편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막 그러시다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 글쎄요, 저거를 뭐 진단 100% 진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혹시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스스로도 말하시고 웃으시네요. 예. 저는 뭐 이하상 변호사가 갖고 있는 재판에 임하는 전략은 뭐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냥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본인들 이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이런 정치 투쟁을 법정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이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저게 만약에 설령 설정된 사진이었고 자기가 넘어가다가 야 사진 잘못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찍어라 네.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뭐 국회를 포위하고 또 국회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려고 했었던 것들 그 본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법정에서 이 사진을 찍을 만한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뭐 국회 포위한 것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이른바 흠집내기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의 용어와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저기는 재판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정치 뭐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계속 누군가 좀 보라는 듯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모습들이 마치 판사한테 큰 소리치고 특별검사한테 큰 소리치면서 자신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극악무도한 특검과 뭐 법원을 향해서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피고인의 형량에 도움이 된다거나 법적으로 도움은 전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들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다. 자신들은 계엄이 아니고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인데 저 설득을 주장할 분들이 정말 강성 지지층 몇 분 외에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김현현 전 장관의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후원금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집회에 나가봤었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 뭐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니까 떡을 선물했다라고 하면서 떡을 전달을 해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 교도소 후원금을 모아서 산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판을 희화화시키고 있고 그 재판을 희화화시키는데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특히 이하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저렇게 법을 희화화시킬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정말 좀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좀 불편하네요. 예. 여기서 특검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의견서 99쪽짜리 의견서를 모두 다 읽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중단해달라고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다 읽고 있는 거는 재판 의도가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6개월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싶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기도 하고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앞서서 판결이 나는 것도 별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요 법정이 굉장히 엄합니다. 판사들이요. 예. 만약에 변호사들이 저렇게 무용하게 의견서 99페이지를 읽겠다고 하면요. 예.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99페이지를 서면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입으로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가 저런 것들을 자꾸 허용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아무래도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좀 엄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조금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변호사들의 저런 행동과 태도를 부추기는 예.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서조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좀 지연 전략이 아니, 이거는 전혀 시간 지연하고 관계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 어차피 이게 그 내년 1월 달에도 재판이 여러 번 잡혀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 구속 만기 1월 18일이거든요. 김용희 장관은 더 전이고. 따라서 이게 어차피 시간 안 끌어도 예. 어차피 이게 직연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적죄라고 있잖아요. 일반 이적죄. 예. 이걸로 이게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또 이게 6개월 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김용현 장관부터 하고 윤 대통령 크리스마스 전날 23일 날 신문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어차피 이적죄에서 6개월이 새로 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이 직연 재판부하고 시간 끄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뭐 강조하기 위해서 90페이지 읽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끌어봤자는 실익은 없어요. 어차피 이 재판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변호인단의 변호 태도에 대해서 서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이게 이하상 이분이 저희 대학 선배고요. 검사 출신에 아주 엘리트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뭐 과하다 이런 선배들 사이에 좀 비판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본인인 김용희 장관에게 내란이 안 되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내란 프레임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거의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